좋아요, 구독. 본격적인 어떤 침체가 좀 도래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금리를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지속적으로 많이 올려왔잖아요. 일단 후행성이 이제 그 효과가 보여지는 게 내년 정도. 어쩌면 이제 벌써 와 있는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좀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 그 부분도 함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희망을 네. 뭐 굳이 찾는다면 단기간에 끝날 수 있다는 그 희망. 네. 그게 또 희망이 될 수 있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일단 2023년의 패러다임은 뭐냐? 이걸 우리가 먼저 짧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022년도에 항상 얘기가 됐던 게 첫 번째, 정말 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단어죠. 인플레이션, 금리. 그죠? 이제 차원의 이제 속도 조절까지 얘기 나왔는데, 그죠? 자, 이렇게 되면서 시장들이 상당히 이제 급변동 장세를 많이 보여주는 그런 2022년 한 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연준의 어떤 잘못된 오판들 좀 이따 차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시장의 혼란을 많이 줬던 한 해. 인플레이션이라는 숫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서서 금리. 여태까지 상상도 못했던 역대급의 어떤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의 증시에 어떤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을 또 연출을 했죠. 또 희망 섞인 또 속도 조절. 자, 이건 속도 조절이라는 게 피벗이 아닌데, 그죠? 피벗이라고 또 주식 시장의 잘못 판단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반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에 혼선을 주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했던 게 아닌가. 2022년 키워드는 이 세 가지를 일단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2023년의 키워드는 뭐냐? 일단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는 경제 위기하고는 좀 다른 거죠. 자, 경제 위기는 이제 모든 게 끝이 난 거예요. 완전 리셋이 돼야 되는 거고. 자, 경기 침체는 어떻습니까?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러죠. 위기하고는 조금 강도가 좀 소프트한 거죠. 하드한 게 아니고. 경기 침체가 이제 얼만큼 가느냐, 짧게 가느냐 아니면 길게 가느냐, 그 차이의 문제일 것 같아서 경기 침체는 이제 2023년에 확실한 어떤 단어가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실업률. 자, 경기 침체는 또 실업률하고 이어지죠. 자, 실업률이 어떻게 갈 것이냐가 또 두 번째 관건입니다. 자, 연준이 바라보는 건 뭡니까? 일단 실업률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실업률이 올라가야 일단 물가를 잡으니까. 그래서 실업률이 또 어떻게 가야 될지 거기도 우리가 봐야 될 두 번째 어떤 시그널인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또 이어지면 기업 실적 둔화가 또 이어지게 되겠죠. 경기 침체가 오면. 자, 빅테크 기업들 지금 뭐 감원이 이제 벌써부터 계속 시작이 됐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업종 기업들은 어떻게 될지 또 내년에 어떤 봐야 될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2023년 이걸 비교를 해 보시면서 2023년 요 세 가지의 어떤 단어를 딱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어떤 시황 정보를 보시면은 투자하는데 상당히 용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간략하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중요한 거는 연준이 제일 중요하죠. 연준이 어떻게 어떤 거를 바라보면서 방향성을 가져갈,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이제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이라고 봅니다. 연준이 바라보는 첫 번째 물가. 자, 왼쪽에 보시면 근원 제한라는 게 있습니다. 근원 제한, 뭐 주거 서비스, 뭐 주거 등등이 있는데, 자, 일단은 브루킹 연구소, 그다음 FMC 12월 FMC 때 파월이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주거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분명히 했어요. 그죠? 자, 이게 지금 CPI가 아니고 PC입니다. PC. 개인 소비 지출이에요. 개인 소비 지출. CPI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개인 소비 지출이 이제 연준이 바라보는 건 CPI도 바라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 2%라는 숫자를 가장 대비해서 바라보는 게 바로 CPI, PC예요. PC. PC가 언제 2%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상당히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그런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근원 제한 있죠. 근원 제한 여기 보시면 얘는 약간의 꺾임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근원 제한. 상품이에요. 상품. 제한가 상품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요 주황색이죠. 주황색. 그죠? 노란색. 이거는 이제 꺾임 현상이 이제 이건 주거 서비스. 임대가 계속 떨어짐 현상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자,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게 우리나라랑 지금 상황이 좀 비슷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전세 가격이 상당히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전세값을 이제 못 받는 뭐 그런 아주 안 좋은 사태도 벌어지고, 그죠?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공급은 많은데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좀 딸리죠, 그죠? 사람들이 고금리를 이용해서 굳이 전세 살 이유도 없죠. 그리고 이제 전세 가격이 더 내려간다는 어떤 기대 심리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더 전세에 대한 수요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미국은 이제 뭐 전세 제도라는 게 없잖아요. 렌트도 우리나라 지금 동일한 현상입니다. 자, 더 떨어질 거다. 일단 금리가 너무 비싸다. 뭐 그런 현상들 때문에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게 결국엔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전조 현상이다라고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주거 제외의 근원 서비스입니다. 여기는 주거 제외 서비스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서비스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국의 GDP의 3분의 1가 거의 서비스죠. 서비스가 이제 여전히 지금 상승 중이다라는 게 또 연준이 바라보는 하나의 물가적인 리스크로 좀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걸 또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전히 이게 이제 탄탄한 노동력이 또 결부가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탄탄한 노동력 시장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주머니에 지갑이 약간 도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아직도 좀 많이 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물가가 여전히 상승을 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그래서 연준이 이 물가에 대해서 상당히 PC에 대해서 심도 있게 2023년 1월에 또 발표가 있죠.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있는데 금요일에는 자, 산타렐레가 갈지 안 갈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과거에 비해서는 산타렐레의 어떤 강도가 상당히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예의주시하면서 연준이 첫 번째로 물가에 대해서 PC를 반드시 보면서 어떤 금리 정책을 정할 것이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이제 바라보는 게 구인 시장이에요. 구인 시장. 그죠? 다음 두 번째. 자, 노동력에 대한 구인 시장이죠. 구인 시장. 분명히 이거를 바라볼 겁니다. 자, 우리 과거 팬데믹으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팬데믹이 이제 어떤 팬데믹 때문에 어떤 고용 둔화가 상당히 심했죠. 그러면서 이제 엔데믹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왔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죠? 생각보다 일단 이제 어떤 시장 자체는 많이 이제 뭐 제조업이라든지 드든 이제 뭐 서비스업 그런 거는 상당히 이제 노동 어떤 활동 구인난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구인 건수가 많았는데도 사람을 구하기가 상당히 애를 좀 많이 먹었던 상황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어떻습니까? 구인이 이제 아직도 더 많죠.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느 정체가 되겠죠.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뭐 여기 상황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첫 번째로 미국의 어떤 고령화, 그다음에 이제 제3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본국으로 가는 현상들, 그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고 MZ 세대의 어떤 사회 참여 좀 미비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상당히 노동력이 튼튼하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됐든 미국은 그죠 리쇼어링 정책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죠? 어떤 제조사들이 상당히 탄탄한 어떤 기반을 좀 다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경기 침체가 옛날에처럼 이렇게 대량 해고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해 보잖아요, 그죠? 빅테크 기업에 따른 업종들이 지금 뭐 감원한다, 뭐 그런 얘기는 아직 들리지가 않잖아요, 그죠? 물론 금융 쪽은 뭐 그런 얘기가 좀 들리지만 그 외의 것들은 아직 감원에 대한 옛날에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감원 바람이 불었지만 일부적인 어떤 감원 바람이 지금 불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구인 시장이 그렇게 확실하게 하락으로 전환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수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노조시장 내에서의 구인이 있고 노동시장 밖에서의 구인이 있어요. 자, 노동시장 밖에서 구인은 신규 채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이직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팬데믹 이후에 신규 채용이 상당히 좀 다소 약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일단 전 세계적으로 그죠? 미국이나 유럽만 엔데믹의 어떤 전초를 밟았지 그 외 국가들 있잖아요. 신흥국들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어떤 경제 활동이 아주 미비하다 보니까 신규 채용을 하는 것에 이 회사 입장에서 약간의 리스크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직자들이 더 좋은 직장, 뭐 급여를 많이 준다거나 어떤 복지 혜택을 많이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어떤 이런 이직자들이 이동을 하는 그런 현상,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과거하고 다른 어떤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자, 2023년에 이제 연준이 바라보는 건 실업률 일단 상승을 해야 되겠죠. 상승을 하더라도 이게 회사 간의 이동이잖아요. 신규 채용이 아니고 회사 간의 이동이다 보니까 실업률 상승에는 좀 더 제한적이지 않을까. 고로 이제 2%까지 가기에는 연준이는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면은 그죠. 자, 어느 정도 금리 인하하면서 경제가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과연 2%까지 내려갈까라는 의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 시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 기간 구인 시장이 탄탄하게 운영이 된다면 연준이 바라는 거기까지는 가기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준이 바라볼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내년에 어떤 금리 정책을 짤 것이다. 그렇게 또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금리에 대한 거 우리가 또 고민을 또 봐야 될 또 하나의 우리가 키포인트예요. 자,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장단기 금리 역전차 상당히 많이 들었죠. 4월 달부터 지금 12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고 또 연준이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요. 자, 시장에서는 2년물하고 10년물에 가서 장단기 금리 역전차를 비교를 해요. 근데 연준은 아닙니다. 연준은 여기 보시다시피 3개월물하고 10년물을 가지고 이제 역전, 비교 데이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 이거라고 저거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80년대, 그죠? 폴 볼커 시대 이후에 최대치의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7월부터 지금까지. 현재는 버전이 제가 아까 본 거는 0. 거의 90까지고요. 0.8에서 0.90 사이에 이제 갭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단 경기 침체가 확실히 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죠. 자, 기본적으로 뭐 6개월, 뭐 18개월 위에 뭐 온다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지만은 자, 경제라는 게 자 수학 공식과처럼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뭐 오판들은 많이 했고, 자, 파월도 벌써 오판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많은 경제학자들도 오판을 많이 했고, 자, 이론하고 현실은 다릅니다. 어쩌면 경기 침체가 벌써 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 초에 와 있을 수도 있고, 내년 초에 올 수도 있습니다. 자, 7월 달부터 장단기 금리 역전상이 분명히 발생을 했고, 자, 한번 스프레드 역전은 4월 달에 한 발생을 했죠. 그렇다 보면 지금 벌써 와 있는 상황이에요. 결론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 차이는 뭡니까? 단기간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우리 시그널로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GDP를 한번 보겠습니다. GDP. 자, GDP를 보시면 자, GDP가 이제 가계부채가 30%밖에 안 돼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가계부채가 거의 70% 이상이 되죠. 미국하고 상당히 지금 갭이 있어요. 자, 가계부채가 30%가 안 됐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따져보면 자, 팬데믹 때 상당히 그죠 경제활동 한번 이제 트라우마를 겪었던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겪으면서 야, 이런 상황이 또 안 오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또 했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알려지진 않았지만 유럽에서는 지금도 이제 팬데믹 전에도 집단 어떤 전염병들이 유사하게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진행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처를 못했던 거. 어쩜 미국 사람들 그걸 좀 알고 있었던 그런 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 팬데믹의 어떤 경험을 인해서 이제는 변동금리보다는 일단 고정금리 일단은 책정을 해서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되겠구나에 대한
어떤 니드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니즈가 더 많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가계 부채가 한국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은 그런 상황을 또 연출을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덜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소비를 또 진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드릴 말씀이 더 많은데 시간이 좀 안 되니까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일단 연준이 바라보는 거, 물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구인 시장에 대한 거를 반드시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2023년을 분명히 맞이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한 거, 그것도 좀 보시면서 체크해 나가시면 현명한 2024년 투자 전략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항상 금리를 예의주시하셔야 되고 달러도 보셔야 됩니다. 1000명 노란톡에 오시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또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